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서치센터에서 화장품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박은정 연구원입니다. 오늘 하반기 화장품 섹터에 대한 뷰를 이제 공유드릴 수 있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Fly High 이제 월드와이드라는 제목인데요. 화장품 섹터가 앞으로는 좀 더 높게 세계로 비상하다라는 이제 뜻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화장품 섹터를 투자하실 때 중국에 대한 수요나 그다음에 방한 관광객, 뭐 내수의 H&B 채널에 대한 출점 이런 부분에 국한되어 보시지 마시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뻗어 나가는 화장품 섹터의 수출에 좀 더 포커스를 두시고 투자하시라는 관점에서 이제 작성한 제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머리 부분부터 섹터에 대한 내용들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비욘드 2016년, 그 다음에 플라이 하이 월드와이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4년은 화장품 업종이 중국보다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는 이제 원년이 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수요가 글로벌리 상당히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포커스 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차트가 우측에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에서 각 국가별 K-뷰티에 대한 관심도를 주요 국가별로 좀 확인해 보았는데요. 북미, 그다음에 유럽, 남미, 그다음에 오세아니아, 그다음에 중동, 동남아까지 전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에서 K-뷰티의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화장품 업종의 수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수출 확대에 따른 이익 증가 사이클이 지난해부터 조금씩 가시화됐는데 올해 유의미하게 올라올 것으로 좀 보이고 2016년부터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 업종의 섹터가 감익 사이클에 계속 이어졌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익이 증가되고 2025년 같은 경우는 2016년 가장 화장품 섹터가 좋았던 시절이죠. 그때 이익을 넘어설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계속 집중해서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탑픽으로는 이제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를 좀 선호하고 있고요. 중소형 브랜드 중에서는 수출에 대한 전략이 상당히 강한 업체들, 집중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이들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우선 상반기 리뷰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해도 상당히 우리나라의 섹터 화장품 업종의 실적들이 좋았습니다. 근데 상반기에는 되게 편안하게 좀 즐겁게 주가도 같이 움직였던 것 같고요. 빠르면 3분기부터 늦으면 4분기부터 섹터 종목들의 이제 실적들은 좋지만 주가는 같이 못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 요인은 사실 그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사드 배치 이후부터 그렇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서도 그렇지만 화장품 섹터가 거의 2, 3년 동안 연속해서 섹터가 좋았었던 적이 없었던 바 시장에서는 이렇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들을 했었던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그런 부분들이 실적에 기여하는 부분들은 이제 시작의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들은 고려하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의 핵심은 수출인데 앞으로도 계속 수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출에 대해서 좀 짚어나가 보고자 이제 하반기 전망에 대한 자료를 좀 작성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 되게 유의미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수출에서 비중국향이 처음으로 이제 중국을 추월하는 첫 해가 지난해였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수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드리면 2016년도에 이제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플러스 홍콩의 수출 기여도가 68% 정도 차지했었고 비중국이 32%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난해는 비중국이 61%까지 올라오면서 대중국의 이제 기여도를 아주 거뜬히 넘어섰고요. 그래도 그 부분 중에서 이제 또 긍정적인 점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도 이제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중국향의 수출이 더 강하면서 지난해 비중국 기여도가 61%였는데 올해 4월 누적 기준으로 68%까지 기여도가 확대되면서 비중국의 수출이 상당히 좀 액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수출만 좋은 게 아니고 다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글로벌 화장품 전체적인 수출 흐름은 어떤지 비교하시라고 좀 장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글로벌 화장품 수출은 2023년 기준으로 한 100조 원 규모 해당하고요. 연평균 성장률 한 4% 정도 되기 때문에 약간 밋밋한 흐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과거부터 지금 꾸준히 이제 전 세계 화장품 수출에서 기여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14년도에는 이탈리아, 영국, 일본 화장품의 수출액을 넘어섰고요. 2016년도에는 독일의 수출액, 2020년도에는 미국을 넘어서 현재는 전 세계 수출국 2위에 지금 위치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에 기여도가 10% 정도 됐다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거는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1월 기준으로 3위인 미국과의 격차를 벌리면서 점유율이 12%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 수출 중에서는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유의미하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이제 좋은 이제 지역들이 미국, 일본, 동남아, 유럽 이렇게 해당하는데요. 각 지역에서 수입하고 있는 이제 화장품 중에 우리나라 화장품 기여도가 올라간다라는 의미는 수요가 좋다라는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수요가 어떤지 한번 체크해보고자 장표를 좀 가지고 왔고요. 미국, 일본, 동남아 5개국 유럽에서 각 지역에서 수입에서 한국 화장품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잘하고 있는 국가가 일본과 미국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수입 시장 전체 100으로 놓고 보면 한국 화장품이 40%까지 도달해서 수입 점유율 거의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확대돼서 지금 프랑스가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다다라왔습니다. 그래서 점유율 2위를 시현하고 있고 중국은 계속 빠져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올해 들어서는 이제 하락세가 일단락되면서 반등은 하고 있는데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빠지는 거는 이제 마무리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간은 아까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서인데요. 시작은 K-드라마, K-영화, K-컨텐츠 다양한 부분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팝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유튜브나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K-재화로까지 확대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면서 북미, 유럽, 아시아 할 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K-뷰티에 대한 니즈가 늘어나고 있는 요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시각은 사실 저희가 중국에 상당히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전체 화장품 내에서 한 14% 차지합니다. 약 100조 원 정도 되고요. 근데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시장은 86%의 시장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좀 저희가 잘하고 있는 이제 잘하는 게 보이는 이제 미국, 일본, 아시아 지역의 시장 규모를 보면 합해서 한 300조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예전에 바라봤던 100조 원 시장보다 3배 정도 크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경쟁력 있고 기회가 있는 시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해당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고 채널을 확보하고 이러면서 픽스드 코스트가 증가되는 투자를 먼저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초기는 적자 불가피했었다면 일정 규모 매출이 나타났을 때 이익이 창출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되면서 속도가 좀 느린 부분들이 과거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이커머스 채널이나 H&B 채널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매출화하면서 이익이 창출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시장인 86%의 시장에서 즉각적인 이익 창출이 나오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14%의 시장을 타겟했을 때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화장품 섹터가 리레이팅 됐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좀 더 이익 창출력 높은 큰 시장에서 점유율을 개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레이팅 되는 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일 거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우리에게 기회가 되었느냐라고 보면 약간 공통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진출함에 있어서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글로벌 화장품 시장의 유통 채널 기여도 추이를 차트로 좀 담았는데요. 컬러풀한 부분들이 저희의 기회의 채널들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커머스 채널과 H&B 채널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뭐 H&B 채널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는 좀 빠졌지만 다시 좀 재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국내에서 이제 경험했었던 바처럼 이커머스 채널이 커질 때, 그다음에 H&B 채널이 커질 때 다양한 브랜드들이 선호되는 그런 시장 환경이 된다라는 걸 경험하신 바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채널들의 확대는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해당 지역에서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진입 장벽이 조금은 좀 낮은 그런 환경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방금 말씀드렸던 뭐 구매는 H&B 채널과 뭐 이커머스에서 창출이 되는데 이제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뉴미디어 SNS에서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장 소통이 빠르고 실제로 이제 그 구매 전환율도 높게 되면서 수요가 빨리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전개되는 그런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경쟁력은 뭐 세계 최고의 ODM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다는데 그 근간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넘어가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이커머스 채널이 가장 침투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너무 치열한 곳에서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지금 지금 기여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올리브영은 더 잔인합니다. 카테고리 쪽에서 여기서 판매 경쟁을 유발하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 브랜드들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 봐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비싼 제품들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인데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소구점이 된다라고 좋은 소구점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 미국과 일본 시장이 얼마나 침투했나를 간단하게 좀 점검해 볼 텐데요. 미국 시장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한국 화장품의 수입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절대액으로 보면 1% 침투했고 판매가 기준으로 전환했을 때 보면 2% 정도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되게 티클 만큼 이제 침투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 침투 시장을 이커머스랑 H&B 채널로만 제한한다고 보더라도 한 3% 정도밖에 침투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피크아웃을 말하기에는 되게 이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근거리 지역의 아시안 문화권이기 때문에 좀 더 미국보다는 수월했던 시장 같기도 합니다. 근데 동일한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 시장의 침투율은 한 수입액 기준으로는 2%, 실제로 이게 판가로 형성됐다면 4% 정도 침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실질 유통 채널인 뭐 이커머스와 H&B 채널로 침투했다고 하더라도 한 7% 정도 4% 정도 침투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의 이제 매대 점유율을 저희가 뺏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같은 경우는 불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제 불만을 전달해서 제품을 바꾸게 하거나 개선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문화라고 하면 일본 소비자들은 마음에 안 들면 조용히 안 쓴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제품들의 어떻게 보면 창의성, 혁신적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내는 기틀이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도 한번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침투율이 낮은데 다른 지역들은 여전히 그러니 이제 자녀 성장성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스크 사항도 고려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CBT가 그 매력적인 가격으로 그 다음에 전 세계주로 뻗어나가는 플랫폼의 힘으로 인해서 작년부터 갑자기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성비가 있는 이제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 한국 화장품과의 이제 소구점이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사항으로 좀 그러니까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회 요소들이 있다면 중국 화장품 중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코스맥스가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DM사인 코스맥스가 상당 부분은 경쟁력 있는 중국 브랜드들을 생산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 대안으로 좀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업탭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면 대형사는 지난해 중국이 어려워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안정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낮은 기저로 편안하고요. 그다음에 비중국의 성장 모멘텀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코스RX를 인수하면서 사실 엄청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성장 전략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러한 성장 모멘텀들이 부각되는 시기가 될 것이고 낮은 기저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다면 사실 팔 요인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ODM사 말씀드려보면 정말 너무나 좋은 환경이고 공장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더할 나위 없는 영업 환경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근간에는 국내 공격적인 캐파 투자를 선투자했었고 선제적인 R&D를 단행했었고 우리의 민첩성 있는 대응을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갖춰져 있는 게 우리나라의 ODM사이기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사별로 상당히 선택하는 재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맥스는 다 잘합니다. 그리고 한국콜마는 썬과 기초를 상당히 잘하는 글로벌 수준으로 잘하는데 최근에 이제 색조도 상당히 좀 공략을 하고 레벨업돼서 색조도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같은 경우는 기초성 베이스 잘하고 미국 수출을 잘하고 있습니다. CNC는 글로벌 색조 브랜드들한테 수주를 많이 받으면서 글로벌 네임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개 회사들은 꼭 이제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중국을 넘어서 미국, 일본, 뭐 유럽, 뭐 동남아 여러 지역으로 지금 수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출 잘하는 업체들 꼭 이제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여기 차선호주로 애경산업을 담아놨는데 애경산업은 중국에서 잘하는데 지금 일본과 미국에 대한 이제 수출 성장을 하기 위한 전략들을 상당히 좀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애경산업은 관심 종목으로 계속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담아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T, 아이패밀리, SC, 클리오 같은 경우는 뭐 이전에도 제가 계속 탑픽으로 주장했었던 중소형사 브랜드인데 뭐 하반기에도 사실 계속 기회가 될 거다라는 관점으로 의견 계속 유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탑픽 2개 이제 아모레퍼시픽과 이제 코스맥스 담아놨는데요. 각각 한 문장으로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장기간의 감익을 넘어서 이제 드디어 증액 사이클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맥스 역시도 한 문장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코스맥스는 많은 법인들이 있는데요. 어떤 법인이 좋으면 어떤 법인이 안 좋고 하면서 되게 상쇄되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드디어 올해부터는 모든 법인이 다 좋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내수의 인디 브랜드들이 해외 확장하면서 좋고 그다음에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런 인디 브랜드들의 침투로 인해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ODM사들한테 상당히 좀 수주를 주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회복되고 있고요. 동남아는 인디의 성장 사이클이 지금 도래했습니다. 중국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유통 글로벌 확장되고 있는 플랫폼의 PB까지도 확보하면서 성장 먹거리를 지금 만들어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법인 하나 좋지 않은 부분들이 없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나마 이제 하반기 섹터에 대한 뷰를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레포트를 통해서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내용들을 좀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